골프존의 연매출 3,600억 원입니다. 이거 모두 우리 점주들 주머니에서 나간 것입니다. 앞집에서 버젓이 한 달 만에 저리 들어서는 거는 상식적으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업체는 아니고요. 창립 당시부터 기계를 판매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법에 어떻게 보면 가맹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피해가는 어떤 그런 스스로 승거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과 또 그의 고통받는 의뢰 논란은 2015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인 것 같습니다. 이 스크린 골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은 바로 골프존인데요. 이 골프존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이민수 PD, 골프존이 어떤 업체인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 업계 1위 기업으로 기계 판매 대수에 따른 연간 시장 점유율이 2013년 현재 90%에 이릅니다. 2011년 상장 이후 시가총액 1조 원의 벤처 신화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들어 이른바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비유되며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골프존의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독점 기업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는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의 집단 시위가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리로 나선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은 골프존의 영업 방식을 규탄하며 자신들의 처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기기 판매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15일 스크린 골프 업체인 골프존 조이마루 앞에서는 전국의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이 모인 가운데 규탄 집회가 열렸다. 골프존의 연매출 3,600억 원입니다. 이거 모두 우리 점주들 주머니에서 나간 것입니다. 조이마루가 들어서면서 스크린 골프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저희 주변에 한 50대가 있습니다. 대수가 매장은 6군데고요. 그러면은 그 밤 한 9시 되면 불이 꺼지는데 저녁에 그나마도 저녁에는 조금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절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조이마루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한다고 하면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프존이 1,1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9일 문을 연 조이마루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를 제조 판매하는 골프존에서 운영하는 복합 골프 문화센터다. 3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피트니스 센터와 시뮬레이션 골프 대회 경기장, 연습용 시뮬레이터 등을 갖추었다. 문제는 조이마루 회원을 대상으로 스크린 골프 시설에 이용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골프존 측은 조이마루와 일반 스크린 골프 영업장은 대상 고객부터 다르다는 입장이다. 골프를 잘 치기 위한 피트니스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피트니스 들어가는 거죠. 가령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유연성을 늘려주는 피트니스에 좀 집중돼서 케어를 해주고요. 와서 누구든지 그냥 일반 스크린 골프방처럼 내가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면 스크린 골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영업은 아니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수의 회원들만을 상대로 할 것이고 수백만 원의 연회비를 내는 소수의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일반 스크린 골프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점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연간 회원은 뭐 이북에서 옵니까? 아니면 미국에서 옵니까? 다 대전 사람이 골프 치는 매너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손님들이 다 일로 오는 거지. 골프 치지 않는 사람이 회원권을 사서 스크린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손님을 또 끌고 갑니다. 그쪽으로. 그러고 하면
조그만 소규모 업자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점주들이 조이마루 개장을 우려하는 데는 골프존 기계를 설치한 스크린 골프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데 그 이유가 있다. 지금도 저희가 룸이 저녁에 피크타임이 없으면 안 기다립니다. 전에는 1시간도 뭐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5분만 기다리라고 해도 바로 옆집으로 가버리거든요. 워낙에 많으니까. 대전의 경우 노은동, 둔산동 등지에 집중돼 있는 상황. 점주들은 골프존이 점주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 기계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2년 동안 월드스크린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노은 일지구에 스크린을 안 내주겠다. 골프존이 안 들어오겠다. 그런데 구두로만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오픈하고 6개월 만에 옆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대전의 마구잡이식, 대전뿐이 아니라 전국의 마구잡이식 기계 판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골프존은 현 정부 들어 이른바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비유되며 시가총액 1조 원에 달하는 업체로 성장한 기업이다. 골프존에서 판매하는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는 스크린과 프로젝터, 시스템 본체와 센서 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방 형태. 2012년 현재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점포 점유율이 60%를 넘고 한 해의 기계 판매 대수에 따른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늘어 90%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골프존이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한 가운데 과도한 밀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 상남동 500m 반경 안에 골프존 기기가 설치된 스크린 골프장이 무려 30여 개 집중돼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점주들 간에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저렇게 마주보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약은 오래됐으니까 저희 집에 예약을 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저쪽 집부터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 집인 줄 알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집이 겨우 하나 받아놓고 또 저 집에 가면은 저 집에 손님을 받아버린다고. 그럼 우리는 겨우 하루에 한두 팀 받아갖고도 저 집에 뺏기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내 놀고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지금. 스크린 골프장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바로 코앞에 같은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피해가 막심하다는 강은희 씨. 골프존이 점주들의 상권 보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집안 짓는 것도 날리고 애 둘이 키우면서 진짜 힘들어요. 진짜 지금이라도 딱 진짜 저 뛰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고 앞집에 저래 들어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앞집에 저래 버젓이 한 달 만에 저래 들어서는 거는 상식적으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스크린 골프장이 밀집되어 있는 수성구 일대. 한 건물 넘어 하나꼴로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은퇴 후 스크린 골프장을 시작한 김성환 씨는 인근에 같은 골프존 기기를 설치한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희 집 반경으로 500m 안에 한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경쟁력만 힘들어지고. 불과 몇 미터 지척에 또 다른 점포가 있을 정도로 스크린 골프장이 밀집돼 있지만 영업을 그만두기에도 여의치 않은 현실. 지금 빠져나갈 수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비전을 처분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문제도 있고 제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울맥에자 먹기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골프존 기기 과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월 골프존은 1차 동반 성장안을 통해 1년간 시뮬레이터의 신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저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생 방안을 발표하면서 1년간 저희가 이제 신규 기계 판매를 중단해서 현재까지도 시행 중이에요.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제도권 하에서 취할 수 있는 게 그런 노력을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점주들은 골프존이 보다 적극적으로 점주들의 상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희는 이게 분명한 프랜차이즈고 또 프랜차이즈가 돼야 되고 프랜차이즈로 인정을 받아야만 저희 전국의 5천여 점주들이 지금도 힘들지만 더는 어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지역 간 거리 제한, 또 총량제, 그리고 골프존의 어떤 갑질 만행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골프존의 영업 형태를 가맹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스크린 골프 고객 4명이 18코스 기준 한 라운드를 이용할 경우 골프존은 한 명당 2,000원씩 8,000원의 라이브 이용료를 받아간다. 이때 점주들은 고객이 내야 할 이용료를 골프존 측에 선입금해야 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100만 원씩을 넣어놓거든요. 100만 원 선입을 시켜놓습니다. 그럼 100만 원에서 차감이 돼요. 한 사람이 치면 2,000원, 10사람이 치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차감이 되고 지난 몇 년간 골프존의 라이브 이용료 누적 매출액은 2천여억 원. 점주들은 골프존이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가맹 사업의 형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골프존 측은 단순히 기계를 판매할 뿐 가맹 사업은 아니란 입장. 골프존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는 아니고요. 창립 당시부터 기계를 판매하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주분들도 저희 기계를 사고 이렇게 하실 때는 그런 사실은 충분히 인지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사실 이 문제는 2010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법적 판결은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프랜차이즈가 아니냐 그래서 했는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사실은 공식적인 확정 판결을 2010년 12월 달에 받은 적이 있고요. 또한 라이브 이용료의 경우 제품 판매 계약 당시 점주들이 지불한 금액과는 별도로 골프 코스 이용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는 사업을 하시는 저희 기계를 구매해 주신 사업자분들이 이 이용료에 대해서 모르고 하신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전국의 골프존 시뮬레이터는 본사의 서버에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형태. 게다가 라이브 이용료의 경우 점주들이 골프존 측의 계좌에 먼저 이용료를 납부하고 손님이 게임을 할 때마다 이용료가 골프존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이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일부 프로그램 이용이 중단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운영이 단순한 제품 판매 계약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계약서 자체는 판매 계약,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건 판매 계약이지만 사실상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골프 코스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매장이라는 안내나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계속적 계약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그러니까 판매 계약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팔면 그 계약 관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뭐 몇 개를 팔든 이런 게 상관이 없지만 계속적 계약 관계라는 건 그렇지 않은 거죠. 단순 판매가 아니라 이 골프존 자체도 요 업주들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장 이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코스를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다면 단순히 판매 계약이라고는 이제 상품 판매 계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현행법상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이용료 선입금 등을 통한 계속적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일부분 가맹사업의 성격을 띈다는 것이다. 사실상으로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데 관리 감독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까지는 다 일일이 지적받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관해서는 적어도 이쪽에서 뭐 더 이상 제공을 안 하면 끊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게 될 경우 2013년 개정 공포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은 영업지역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크린 골프장은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상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분들이 뭐 아무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돼버리는 이 구조를 놔둔다는 것 자체는 사실 법에 어떻게 보면 가맹사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피해가는 어떤 그런 수술 순간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 독점적 지위를 가진 1조 원 신화. 골프존에게 상생의 길은 없는 것일까? 이번 골프존 사태에서 스크린 골프장 점주들이 주장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골프존 기기의 과밀 현상 때문에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골프존이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이제 골프존 입장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가맹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업자들의 영업이익 보호를 위해서 법적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의 요건으로 봤을 때 골프존의 영업 형태는 일단 가맹사업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골프존에서 주장하는 단순 판매 계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도 계속적 계약 관계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듯이 현재의 영업 형태가 일회성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프존의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등 특이한 형태의 계약 관계여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국 이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주들만 그 피해와 고통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골프존의 경우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악용한 사례가 공정위에서도 적발됐는데요. 그 피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2012년부터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명 씨. 시뮬레이터 기계를 골프존 제품으로 바꾸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빔 프로젝트 정도는 회사와 관계없이 쓸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빔 프로젝트를 타업종을 하면서 그 신규를 들어오는 것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제품이라 제가 이제 판매사원한테 빔 프로젝트를 빼고서 계약하는 것이 어떠냐. 시뮬레이터의 구성 품목인 프로젝터를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제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자 골프존 측이 프로젝터 비용 700만 원 중 원가인 350만 원을 뺀 나머지 비용, 즉 골프존이 가져가는 중간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자기들이 구입해오는 가격, 거기에 빔 프로젝트에 마진까지 포함해서 700 정도를 책정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저한테는 자기가 사올 수 있는 원가 대비만 공제하고 마진은 그대로 먹겠다는 그런 논리라고 보면 되겠죠. 이처럼 부당하게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 팔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자 공정위는 2013년 8월 골프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듬해 5월 공정위가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 적발 사실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프로젝터 끼워 팔기와 광고 수익 미분배 등 모두 5가지에 이른다. 공정위는 골프존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했지만 골프존은 이에 불복.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에 고발했고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저희가 또 그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처분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프존에서 불복해서 그 서울 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골프존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점주들은 골프존이 불공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프존은 프랜차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광고를 지금 현재 매 홀마다 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전기세를 내고 저희들은 광고비를 지금 걔네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골프존에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들은 피크 타임이거든요. 피크 타임에 그 회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광고가 매 시간마다 18번, 거의 19번에 20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보통 한 30분 딜레이가 됩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점주들의 광고 수익 배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 수익 권리에 대한 법원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광고 장소를 제공한 점주들에게 광고 이익이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 판결 같은 경우는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요. 각하 판결은 말 그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광고 수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없다에 대한 네네. 판단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예. 이 지금 판결문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정 수익 상당히 그러니까 사장님들, 스크린 골프장 사장님들한테 들어가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또 예를 들면 극장에서도 예고편이나 아니면 광고 상영하잖아요. 네. 예, 그때도 보면 극장주가 광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를 통한 부당 이득과 함께 점주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골프존이 고가의 기계 업그레이드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크린 골프장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영업을 중단한 송경희 씨. 기계 업그레이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고 한다.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비전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빚을 얻을 수도 없고 감당을 못 하니까. 이걸 나가게 되면 이 건물 여기에 있는 시설을 다 철거를 해줘야 돼요. 철거비가 또 돈도 만만치 않고 이 참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영업을 시작할 당시 4천만 원에 구입한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대당 2천만 원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동종업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데 개발비를 감만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고요. 이게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벌써 국내 시장이 엄청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다 뽑은 거죠, 개발비를요. 점주라는 게 매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벌면 가져가고 벌면 가져가는 것처럼 업그레이드 비용이 적게 1,200도 아니고 창업하는 비용만큼 들어가니까 당연히 부당한 겁니다. 기계 업그레이드에 대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는 건 역시 문제다. 2011년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시작한 김기호 씨. 개업 한 달 만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출시돼 크게 낭패를 봤다고 한다.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약 한 달 후에 새로운 기계 비전이 출시됐으니 바꾸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달 만에 금전적인 손해가 아주 클 뿐더러요. 금전적인 걸 떠나서 한 기업에 대한 배신감이 아주 큽니다. 배신감. 제가 하도 황당해서 저 판매한 곳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기계만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현재 골프존은 제품 생산만 하고 3개 회사에 판매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상황. 골프존 측은 오히려 점주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사규죄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회사가 저희가 2년 뒤에 새 상품 또는 1년 뒤에 새 상품 이거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상품 개발을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장에서 좀 발빠르게 좀 그런 정보도 좀 캐치하시고 좀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사원이 정말 한두 달 사이에 신제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먼저 필요하고요. 만약 근데 사실로 정말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저희가 앞으로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상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지를 고지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 고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그러니까 A라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B라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A를 선택하지 않아서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기망행위로 보는 경우가 크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출시된다거나 이 정도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9버전을 이렇게 판매한다. 그것도 그러니까 제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망과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인해서 팔았을 때 판매했던 어떤 그런 부분, 그만큼의 어떤 이익을 취득한 게 되기 때문에, 사기로도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될 소지가 있는 거죠. 이처럼 골프존 측의 부당한 영업 행위로 인해 많은 점주들이
빚더미에 나앉고 있는 형편. 그에 비해 골프존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초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골프존은 신규 프로그램인 비전 플러스와 관련 고객들로부터 이용료로 2,000원을 더 받겠다고 나섰다. 손님이 비전 플러스를 칠 때 통신 카드라든가 그 카드를 여기다 이렇게 대서 거기서 2,000원씩 과금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골프존 측은 비전 플러스에 대한 이용료 부과는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라이브 이용료와는 다르다는 입장. 하지만 점주들은 결국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전 플러스는 저희가 2년 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상품인데 이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돈을 더 내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내시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낼 수 있게 그거를 이제 별도의 그거를 이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점주들이 전부 다 교통카드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 되면은 결론적으로 손님들한테 또 그 비전 플러스 과금도 부과하지도 못하고 또 요금을 늘려받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골프존이 출시한 비전 플러스의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할 만한 혁신적인 기술 변화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비전 플러스는 타 업종에도 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있는 시스템이고 있는 걸 갖다가 똑같은 걸 갖다가 올려놓고 마치 뭐 남들이 안 하는 거 귀한 거라 한다면은 이해는 하겠어요. 특별히 바뀐 게 없어요. 그 카메라 뷰 같은 거만 바뀌고 뭐 했다고 크게 바뀐 게 그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원래 기능을 갖다가 안 된 거라고 원래 있는 기능을 갖다가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결국 전국의 골프존 점주들이 비전 플러스 추가 요금을 반대하고 나섰고 골프존은 2차 동반 성장안을 발표하면서 비전 플러스 과금을 철회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골프존의 불공정 행위가 현행법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다. 현재 공정위의 각종 조치들은 법보다 강제력이 덜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가기 일쑤다. 원래는 공정거래법의 지침에 불과했던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 역시 공정위의 조치만으로는 갑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남양 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법의 경우 현재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스크린 골프장 산업과 같이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공정거래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갑을 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명확하진 않아요. 딱 적용되는 법률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법 조항이 딱 이렇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정부 또 국회에서도 들과의 문제는 법으로 해석해라. 억울하면 소송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좀 사회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고 그에 대한 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해가 더 커지는 거죠. 스크린 골프장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거나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스크린 골프장을 이 업종을 위해서 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포함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이 지금은 영업 표시라는 부분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그 규정을 그러니까 정의 규정을 바꿔서 포섭 범위를 넓힌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리점업법이 이제 나중에 통과될 때 거기에 정의 규정을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포섭을 시킬 수는 있겠죠. 스크린 골프 업계의 독점적인 선두주자이자 벤처 신화의 주인공으로 성장한 골프존. 그리고 그 성장의 그늘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점주들. 그 구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골프존의 영업 방식을 들여다보면 끼워 팔기와 광고 수익 미분배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불공정 행위 그리고 그 외에도
점주 입장에 상당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재팀이 만난 점주들 중에는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최초 구매한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500만 원을 강제적으로 손해봤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골프전 앵벌이라는 신세 한탄이 나올 정도로 그 고통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많은 그 운영자들이 사실 이제 투자한 금액을 좀 회수하려고 하면은 본사에서 뭐 리모델링을 해라, 장비를 바꿔라 이런 요구 때문에 다시금 또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골프전의 점주들 역시 기계 업그레이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크잖아요. 수천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부담이 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전 측은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업그레이드 여부는 점주들의 선택 사항일 뿐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 정도에 달하면 독점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은 곧 우월한 지배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점주들이 고가의 업그레이드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업그레이드 여부는 점주들의 선택 사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손님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찾으면은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점주들이 기존 제품을 고집하다가 골프존의 신제품을 찾는 대다수의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자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빚을 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영업지역 보호부터 불공정 행위까지 현재 시뮬레이션 스포츠 산업에서 독점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골프존 사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라면 역시 상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스크린 골프장 운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주들의 아픔에 대해서 골프존 측에 보다 진실성 있는, 성의 있는 대응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민수 PD 수고하셨습니다.